오늘은 목표를 비유하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사람하고 안 세우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제 이런 걸 비유해 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제 아주 많은 상금이 걸린 보물찾기 대회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왜 소풍 가서 보물 감춰놓고 선생님들이 미리 감춰놓고 그거 찾는 대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참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 말고도 9명이 더 있어서 10명이서 그 섬에서 이제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9명 각각의 출발점을 다 달리했어요. 서로 다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고 이제 각각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약간의 말로 힌트만 주고 이제 하는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나한테 들어온 이제 힌트는 뭐냐? 큰 길을 벗어나서 높은 봉우리가 보이는 곳이고 곰이 많이 나오는 장소에 보물이 묻혀 있다. 이런 힌트, 정말 뜬금없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힌트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마다 다 그런 힌트를 주고 맨 마지막에 10번째 참가한 사람에게는 지도를 주었어요. 이 지도에는 뭐 길 이름이나 강 이름이나 중요한 나무 등 그런 이름이 전부 적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또 전부 그런 거는 뭐 길 이름이고 뭐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보물이 있는 쪽으로 가는 이정표가 그려져 있고 보물이 어디쯤에 있다는 명확한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다른 위치에서 보물 찾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하는 사이렌을 울리면 이제 개인별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때 누가 가장 먼저 보물이 있는 곳을 쉽게 찾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히 훨씬 더 유리할까요? 뭐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이에다가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를 적는 간단한 행동은 바로 5%를 성공하는 5%의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뭐 매사에 성공하는 사람이 5%에 불과하답니다. 그런 사람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거, 지도를 가진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은 견물생심입니다. 뭘 봐야지만 목표를 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내가 아주 각오를 하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했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거나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바로 그냥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써붙이라는 거죠. 써서 붙이고 항상 글로 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보물찾기 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지금 보물찾기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것도 자기 내면 속에 있지 뭐. 그런데 위치를 알아요, 우리는.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압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 지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만이 반매움이라는 그런 주문이라는 것도 역시 바로 이 이마 가운데에 연꽃이 있는데 연꽃이 피면 연꽃 안에 많이 주가 있어서 그걸 찾으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그거를, 물론 온만이 반매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깨달음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계속 그 목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연꽃을 피게 만들고 연꽃 속에 많이 주가 있다는 것을 계속 부르게 되면 언젠가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서 정말 깨달음이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목표를 항상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 잘 잊어버려요. 아무리 각오를 하고 아무리 큰 초발심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뭐 한 몇 년 동안은 잘하겠지만 또 세월이 더 지나가면 잊어버려서 결국은 흐지무야 유야무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항상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번에는 시각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각화는 성공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죠. 그렇게 이제 뭐 아놀드 뭐 이런 사람들은 근육이 이렇게 뚜람해지는 것을 항상 상상했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터질 것 같은 그런 그 우람한 몸짱이 돼가지고 이 배우로서 아주 굉장히 인기도 많이 끌고 뭐 나중에 주지사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이미 성공했다는 그런 결과를 이미 보고 감사하면서 생각하는 게임을 하거나 대학에서 학위를 얻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계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한계를 짓기를 잘하는 내 마음이에요. 한계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개를 묶어놓고 전기 자극을 줍니다. 아주 강한 자극을 주니까 이 개가 움찔움찔하면서 막 짖고 막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자주 많이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의뢰 그러려니 하고 아무리 자극을 줘도 뭐 귀동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를 풀어줬어요. 마음대로 갈 수 있게. 그런데 전기 자극이 와도 움직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예 아주. 거기서 그대로 그냥 전기 자극을 받고 계속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학습된 무기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시각화하라. 원하는 활동이나 행사나 그 결과, 아주 잘된 그 결과를 시각화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상하라는 사람이라면 한 2,000명, 10,000명이 모인 그런 명상 잘 되고 깨달은 스승도 있고 그런 데 가서 명상하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정말로 눈으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는 것, 그때 그 냄새는 어땠었고 그때 그 들리는 소리는 어떤 잡음이 들렸고 어떤 소리가 들렸었다. 그 다음에 감촉, 내가 이렇게 딱 명상하려고 앉았을 때 내 손에 느껴지는 그 중압감 같은 것, 뭐 이런 거를 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승께서 나타나니까 강력한 에너지가 이렇게 발출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아주 선명하게 생각하면 그때 그 현상 그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아바타가 나타나서 그런 현상을 그대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조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눈을 감고 성공한 모습, 내가 이미 생전 해탈을 했을 때 그 즐거운 그 장면을 선명하게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어둠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상상합니다. 문 앞에 황금빛의 명패가 내 이름이 걸린 사무실. 큰 책상이 있고 책상에는 내 이름 명패가 딱 있고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큰 물건을 바라보고 더 작게 세세한 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앉았을 때, 누가 결제 맡으러 왔을 때 결제해 줄 때 나의 그 미소 띈 얼굴 같은 걸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고쳐야 됩니다. 시각화는 일종의 자기 최면을 하는 것과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셉니다. 왜? 눈으로 보고 실제로 상상을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시각화의 효과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죠. 된다.
그렇게 돼 있다. 이미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 세계로 옮겨서 목표를 시각화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을 치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명중시키거나 스트라이크를 높은 올바른 높이와 올바른 속도로 치는 경우인 것입니다. 볼이 땅에 닿을 때마다 공기와 마찰을 통해서 날아가는 공이 내 라켓에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공에 접근하면서 공을 치는 소리와 맞는 느낌을 느끼고 그 당시에 그 냄새를 맡으면서 모든 감각을 진짜로 하고 있는 것처럼 파트너가 잘 쳤다고 칭찬도 하고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각화는 평온하고 편안하고 자신감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시각화는 사실 명상에 아주 매우 근접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도 시각화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도반들끼리 모여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대화를 하고 거기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체험한 영적인 거를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아주 즐거운 분위기를 갖고 그러다가 내가 점점 진보해가지고 진짜 내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로켓처럼 내 몸이 그대로 영체가 몸 밖을 나가는 것 같은 거를 주로 상상하고 대화하는 거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꿈과 목표에 관계없는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버리고 초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완하고 긴장을 풀고 침착하게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편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때 필요한 것들을 시각화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자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대통령직뿐만 아니라 나는 열린 대화를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잘 웃고 나누고 듣고 토론하면서 기술과 존경심으로 비판받지 않고 여러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 그런 능력을 시각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